어떤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알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마치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들 안에 무언가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피난처를 찾은 것처럼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 선 것처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받는 반응들이 당신의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훨씬 더 오래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요? 당신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이 당신의 첫 숨을 쉬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존재가 결코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안에 무언가가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당신에게 반응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생기는 그 묘한 침묵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반초 더 오래 머무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할 때 대화의 톤이 미묘하게 바뀌는 그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불안 때문일 거라고, 아마도 긴장 때문일 거라고, 아마도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덜 하고 자신을 덜 드러내고 참여하기보다 더 많이 관찰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떤 반응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있어도 여전히 무언가는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무런 과거가 없는데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망설임 없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쟁합니다. 증거도 없이 판단합니다.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남는 그 의문입니다. 문제가 나일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답이 없는 질문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알게 될 사실은 지금까지 당신이 받아왔던 모든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식은 당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력서보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보다 먼저, 당신의 설명보다 먼저 의식을 넘어서는 인식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서는 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즉각적인 끌림이든 설명할 수 없는 저항이든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의 성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깊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 완전히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중요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인식은 주파수처럼 작동합니다. 라디오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하듯 사람들은 당신 안에 어떤 것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낍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편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력서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명서도 없이 어떤 기대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분명한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왜 당신의 존재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받는 인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닌 어떤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첫 울음보다도 이전에, 당신의 이름이 정해지기 이전에,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지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인간의 권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책, 박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대도 필요 없습니다. 직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존재할 때 영적인 세계는 반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단지 평범한 어려움, 평범한 실수, 평범한 한계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특별함을 느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임은 무게를 만듭니다. 무게는 존재감을 만듭니다. 존재감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당신과 경쟁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권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 조언, 안정감을 찾으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권위는 안정감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권위를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지닌 이 권위는 단지 영향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보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떤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증거도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경고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편함,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이상한 느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정 앞에서 생기는 설명할 수 없는 저항감, 그리고 나중에야 그 경고가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식이 방어 시스템처럼 작동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명과 맞지 않는 환경에 들어가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츠러듭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할 선택을 하려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불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인식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모든 저항이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빛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추적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영적인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조정하고 문을 닫고 전략적인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보호였을 수 있습니다. 갈등처럼 보였던 것이 미리 이루어진 방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만이 이 인식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영향력입니다. 강요된 영향력이 아닙니다. 조작도 아닙니다. 관심을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의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기로 결정했을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대화에 참여하면 대화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장소는 당신이 있을 때 더 가벼워집니다. 다른 곳은 긴장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존재감은 피상적인 것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공간을 재정렬하는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명확함을 찾습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얕은 대화는 깊어집니다. 동시에 거짓된 것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렬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혼란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질서는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피상적인 삶에 익숙하다면 깊이는 압박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림자를 선호한다면 빛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들은 그렇게 강렬합니다. 당신이 다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존재감을 지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이해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반응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없다면 분별력을 편집증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도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영적인 인식과 투영된 불안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피곤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도 모르게 자신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성숙함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반응이 영적인 것일 때 그것은 상황에 비해 과도한 강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적인 반응은 역사와 맥락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당신은 지치게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방어하며, 항상 갈등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진짜 분별력은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정보를 주지만 당신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하지만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닌 인식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추락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과 그 권위에 지배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다른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조용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고 더 깊고 더 의식적이라고 느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인식은 메달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식을 우월함으로 바꾼다면 당신을 신뢰받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는 오만함의 토양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겸손 위에 세워집니다. 교만은 미묘합니다. 소리치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이해했어 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느낌으로, 나는 너무 달라서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라는 태도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잊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에서 시선이 벗어나 특별한 정체성에 집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정 속에는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았던 시간들, 평범해 보였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게를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열리는 문도 없고 인정도 없고 외부의 확인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는 준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성품은 관객 없이 다듬어집니다. 박수가 없을 때 당신의 의도는 정화됩니다. 외부의 인정이 없을 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너무 이른 시기에 완전한 인정이 주어졌다면 당신은 정체성과 존경을 혼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명보다 가시성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숨겨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순간들, 자신의 인식이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자신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순간들, 하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은 내면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멈춰 있다고 느꼈던 동안 당신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동안 당신은 구조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다고 느꼈던 동안 당신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른 노출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모를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을 만듭니다. 당신 주변의 많은 반응이 영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경향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려는 경향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항상 무언가를 일으킨다면 차라리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누군가는 위협을 느낀다면 내가 조금 줄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항상 강하게 해석한다면 침묵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오만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해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불편함을 만드는 것에 지쳤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설명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보호가 아닙니다. 신중함으로 위장한 감옥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방어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법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모든 환경이 당신의 취약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이에 완전히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문을 닫아버리면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정열을 느낄 사람들, 저항이 아니라 건강한 인식으로 반응할 사람들,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대신 당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 당신이 완전히 고립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반응을 피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숙하게 내 존재를 관리할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가시성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의 강도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깊이를 줄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식을 낮추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일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부서집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도록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적인 존재가 되도록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배할 필요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저항에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존경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강도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관찰합니다. 분별합니다. 선택합니다. 관리된 가시성은 균형입니다. 당신은 접근 가능하지만 모든 것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지만 어떤 영향에도 취약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만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존재와 싸우는 것을 멈추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로가 줄어듭니다. 가장 큰 피로는 자신보다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순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인식된다는 사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먼저 혼란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든 반응을 공격이나 절대적인 승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주파수가 당신의 주파수와 만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다음 관계가 변합니다. 정렬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방향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흐르는 대화, 노력 없이 맞아떨어지는 협력, 당신은 모든 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권위와 맞는 것은 당신의 신뢰에 반응합니다. 이전에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은 더 이상 과도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과 맞는 것은 저항이 적게 열립니다. 맞지 않는 것은 더 분명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다른 종류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반대가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의심이 없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쓰던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모든 것을 확정하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계시가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정보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내면에 새겨집니다. 인식을 의식적인 정체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이 간단하지만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항상 느껴왔던 무언가를 확인해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알고리즘 때문도 통계 때문도 아닙니다. 동의의 행동으로서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을 인식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인식된다. 이 말을 쓴다고 해서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성숙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편집증으로 혼동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오류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내 가시성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 문장에 무게와 가벼움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무게는 책임이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움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해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지는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결정 이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 받을 명확함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메시지를 당신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이미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있는 곳에는 계속 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모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당신이 지닌 것은 하나의 영상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놓치는 것은 이미 시작된 과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과 같은 역설을 항상 살아온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저항을 받는 사람,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는 사람, 당신은 그 사람이 기다리던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시 댓글로 돌아가 이렇게 다시 적어보세요. 나는 인식된다.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고 이 작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댓글에 고정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계속 닿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으로 모입니다. 당신은 의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같은 상태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당신은 조용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편집증도 아니었습니다. 자만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와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정과 함께 시작된 권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보호하고 경고하고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인식, 노력 없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단순한 존재만으로 환경을 움직이는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험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는 교만,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던 보이지 않는 시간. 보호처럼 보이지만 감옥이 될 수 있는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으로 자신의 가시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더 이상 자신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강도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식됩니다. 이 메시지가 명확함을 주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활성화하여 당신이 지닌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겸손을 유지하세요. 의식을 유지하세요. 굳게 서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식된 것은 결국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